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 당선인을 밀고 있다라는 것이 지지층 입장에서 그렇게 보여요. 예. 그런데 사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는 그 강도가 낮을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속마음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결과를 놓고 미소를 짓고 있다. 속으로 미소를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 결과 나온 이후에 이재명 대표 인터뷰에서 이것이 당심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결과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당심이다라고 물론 의례적인 말씀이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재명 대표 입장이라면 예. 이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예. 어떤 견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22대 당선인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지키기를 한 것이다. 이거 보셨잖아요. 추미애 당선인의 어떤 이력들을 보면 예.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라면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당에 대한 그 당론도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드루킹 사건도 봤을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높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봐서는 22대 당선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추미애 이 당선인을 국회의장을 시켜놔서 대권 가도에 간다면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겠구나. 자, 여기 보면 의장 경선 패배, 추미애 당선인이 그럼 넘어야 할 벽이 있었던 거. 그 벽을 못 넘은 건가 지금. 사실 최근에 보면 이제 강성 발언을 했죠. 친명 뭐 이런 걸 좀 강조했죠. 당심은 명심이고 명심은 민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협치 아닌 민치다. 협치 그런 거 필요 없다. 밀어붙여야 된다.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 그리고 표현이 뭡니까 저게? 쫄지 않는 국회. 뭔가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게 느껴지잖아. 이런 발언을 최근에 했고요. 그리고 과거 행보 이게 지금 뭔가 벽이 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 2000년대 초반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성했던 부분. 그럼 이게 이른바 친노 인사들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2009년 당시에 환노위원장 맡았을 때 당론 반대인데 뭐 이런 걸 강행 처리했다. 이런 거. 그다음에 2020년 추윤 갈등 당시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 모습이 겹치면서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죠. 이런 건 또 친문 인사들의 또 반감을 산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게 몇 가지가 좀 얘기 나오는 게.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과거의 모습, 최근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로 우리가 힘을 모은 것이지 그것이 바로 당심을 받드는 것이고 또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고 또 당대표이고 자기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겠죠.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낍니다. 기본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풀어내보자니까요. 이 마치 십자가를 진 사람처럼 아직도 무거운 마음이고요. 댓글 조작단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밖에 나가는 시그널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못 막아. 네. 큰일이구나. 용산 부위원장.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가 되지 못한, 그러니까 경선에서 패배한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겠죠.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미애 그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존재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추미애 당선자가 따른다고 보지는 않고 어쨌든 동지적 관계는 맞는 것 같은데 예. 향후에는 사실은 경쟁 관계일 수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미애 애당초에 많은 패널들이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으로 이재명 당대표는 원치 않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지배적이었다가 예. 나중에 또 이상하게 추미애 당선인으로 기류가 바뀌더라고요. 바뀌었죠. 그래서 그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 당선인의 경우 좌충우돌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대 정부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보여준 행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어쨌든 독자적 행보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대권에 대한 뜻이 없다고 평가받지 않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당대표도 또 도전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또 하나 육선이라는 거죠. 당내 최다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전반기에 의장으로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후반기에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뭐 도전 자격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다면 추미애 당선인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뭔가 조치가 필요한 분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선인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당선인을 미는 것 같은데 왜 안 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면 이재명 대표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데 일부 지지층은 왜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예.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내심의 의사죠. 그리고 그걸 표한 적이 없어요. 밖에다가는 순리에 따른다라고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조정식 의원 등과의 단일화 등을 통해서 보면 외견상 볼 때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 당선인을 밀고 있다라는 것이 지지층 입장에서 그렇게 보여요. 예. 그런데 사실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는 그 강도가 낮을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속마음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결과를 놓고 미소를 짓고 있다, 속으로 미소를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 결과 나온 이후에 이재명 대표 인터뷰에서 이것이 당심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결과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당심이다라고 물론 의례적인 말씀이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재명 대표 입장이라면 예. 이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이제 후반기에는 그러면 조정식 의원이 된다든가 다른 분이 될 수 있는 거고, 추미애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제 당내 입지가 상당히 줄었고요. 대선 주자로서의 그 활동 범위도 줄었을 것이고, 예. 다음 당대표 도전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여러 명분을 얻고 추미애 경쟁자도 제거한 예. 이런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걸 의도했는지 의도치 않았든지 간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잘 됐다고 평가하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주 소장님? 예. 그럼 후반기, 그 2년씩 하는 거니까요, 국회의장은? 네네. 그럼 전반기 2년, 그럼 후반기 2년이 있어요. 그러면 추미애 당선인이 후반기를 도전할 가능성, 그러면 도전했을 때 당선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도전할 가능성은 제가 먼저 짐작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그건 추미애 이제 앞으로 의원이 되실 그러면 분이 도전한다면? 한다고 하면 조금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졌죠. 그러니까 육선에 많은 이제 고령자를 했던 그런 방식에서 예. 육선과 5선의 싸움이었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5선이 전반기를 했는데 육선이 들어와서 비집고 들어온 것은 이제는 이제 그 전체가 역전돼서 이제 후반기도 조정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선으로서 서로 육선끼리 단일화를 했는데 양보를 한 게 됐죠. 양보한 게 됐는데 결국 양보한 사람도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제 5선급에서 4선급에서 후반기가 나오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되지 않고요. 저는 윤기천 변호사님 말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당선인 자체가 예. 이게 된 것들이 명심에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명심을 너무 주장하면서 본인이 명심이고 또 민심이다. 그러면서 강하게 당원들을 드라이브했는데요. 예. 이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예. 어떤 견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22대 당선인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지키기를 한 것이다. 이거 보셨잖아요. 추미애 당선인의 어떤 이력들을 보면 예.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라면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당에 대한 그 당론도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드루킹 사건도 봤을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높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봐서는 22대 당선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추미애 이 당선인을 국회의장을 시켜놔서 대권 가도에 간다면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겠구나. 그러면 그런 결과적으로 전략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휘추라는 표현과 주장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럼? 저는 그게 여론 형성이 됐던 것이고 예. 결국엔 그 여론 형성의 기폭제가 됐던 건 강성 당원들이 노려보고 지켜보고 어떤 계속해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말을 못했을 뿐이다. 예. 저는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추미애 당선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큰 득보다는 실이 될 게 많다고 생각해서 예. 그런 선택적인 어떤 결과를 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정청래 최고위원은 괜한 사과를 한 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정청래 그럼 지금? 최고 같은 경우는 하나 보시면 예. 차라리 저렇게 얘기해도 돼요. 당원들한테 죄송하다. 예. 강성 당원들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냐면 전제를 깔아야죠. 제가 추미애 당선인을 밀었습니다. 같이 했었는데요. 제가 뜻하는 바를 같이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본인이 추미애 당선인을 밀었는지 안 밀었는지를 전제를 그건 안 깔지 나오네요. 않고 하니까 결국에는 괜한 오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최고도요. 본인이 저 추미애 당선인이 되게 많이 밀었는데 예. 당원들한테 같이 밀었던 당원들한테 죄송하다. 이게 그냥 깔끔한 메시지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겉에 드러나기로는 강한 친명 성향을 갖고 있는 추미애 당선이 어휘추라는 이름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뭐가 유력했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밑에 두고 당원들은 막 반발하고 있는데 그 밑에 가보면은 실제는 잘 됐다 이게 차라리. 뭐 이런 겁니까? 지금 이거 복잡하게 가는데요. 그러면 이거 결론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뭐 의도는 모르겠어요. 제가 세심하게 설계했는지 아니면 이게 뭐 교통정리하다 교통사고가 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요. 강상사원들에게 당선인들은 또 죄인이 됐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더 힘을 실어줘서 당선인들을 통제해야 되겠다. 예. 뭔가 당선인들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고 추미애 그 당선인과 이재명 대표는 또 척을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하여튼 희한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좀 특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이게 해석을 들어가면 들어가서 더 복잡해지는데 여기까지만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거 점점 깊게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는데요.